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한 장으로 정리 끝. 이번 시간은 4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나 네이버 밴드에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숫자 1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부운정 1회죠.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4번도 있네요. 이 세 개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따라서 1년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은 2개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6번에 보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다시 등록했다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는 거죠. 업무정지는 최대 길어야 6개월인데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이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다시 등록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최장기는 없고요. 주택의 경우 최단기 2년이죠. 최장기 물론 없고요. 농지의 경우 원칙 최단기 3년이고요. 예외적으로 다년생 식물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임대차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인데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다 마찬가지인데요.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정액하지 못합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다 마찬가지죠. 이 5%밖에 못 올린다는 것은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이를테면 서울에서 9억, 과밀 채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에서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인데요.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가 아니고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위반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요. 또 1년이 경과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중간 생략 등기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분묘 설치기간 종료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죠.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된 유고를 철거해야 됩니다.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처벌 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1년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인데요. 여기에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됐다면 그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1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였죠.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규칙에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12번하고 14번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이 아니라 15번이네요. 12번하고 15번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농지 처분 업무기간은 1년이고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농지 가격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높은 가액의 25%입니다. 처음부터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처분 업무기간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이행강제금이 5개 법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농지법,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지법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실명법은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답이 바로 눈에 보이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게 아니고 4번이네요. 4번. 4번이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절대적 취소죠. 1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자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2번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